부동산 권리 분석 오늘부터 1일 경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을 가지고 사례 위주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저희 책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는 이론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 자체로 하자도 많고요. 거의 조금 심하게 말하면 허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요. 또 굳이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알 필요가 없는 게요. 법원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또 그 말소 기준 권리 이론으로 분석해낸 결과까지도 매각 물권 명세서에 분명히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우리나라 지금 경매 시장에 경매 권리 분석을 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입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로 모든 권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매를 하면서 말소 기준 권리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자가 많은 이론이기 때문에요. 저의 주장은 아닙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의 근간은 뭐냐 하면요. 경매로 매각되는 모든 부동산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권리가 있고요. 그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하고요. 다시 말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되지 않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 이론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딱 두 가지 단계가 되겠죠. 하나는 이 경매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를 기준으로 이유를 다 소멸,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은 없는지 찾는 이 두 가지 단계만 거치면 말소 기준 권리로 분석은 끝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느냐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모든 전세권이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인 경우 그럴 때에 한해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세권 파트에서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 자체가 그 각각의 권리들의 어떤 권능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모르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또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이런 권리들의 어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권리들 중에요.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만 설정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이 권리들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먼저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소유권을.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에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C라는 사람이 여기 전세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D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처분이 있고요. E가 지상권, 가 가압류, 이런 식으로 권리가 쭉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매각이 될 때 어떤 것들이 낙찰자한테 인수되고 어떤 것들이 소멸되는지를 판단할 때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컨닝을 하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거는 권리 분석의 대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 자체가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고요. 그 대금 지급의 대가로 이 소유권을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와 소멸을 분석하는 권리 분석에서는 소유권은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근저당부터 여러 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부터 찾아볼게요.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었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전세권, 여기 있습니다만 아직 배당 요구를 했는지 경매 신청 채권자인지 잘 모르죠. 삼각형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처분, 여기에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고요. 지상권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없죠. 가압류, 여기 있네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확실히 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근저당하고 가압류, 이 부동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두 개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다? 네, 가장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에 설정되는 건 다 소멸이 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가 낙찰자한테 부담이 승계된다라는 게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의 근간입니다. 이 사건은 어떨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없죠. 소유권이 물론 소유권 이전이 먼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 분석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경매 사건은 낙찰받아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결론인 겁니다.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도 말소 기준 권리의 90% 이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론으로 분석해서 낙찰자한테 승계되는 부담이 없는 사건과 승계되는 부담이 있는 사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보시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억 4,800만 원 잡혀 있고요. 1회 유찰이 돼서 최저가는 2억 7,840만 원까지 차감된 상태입니다. 권리 분석 한번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 이론으로요. 자, 등기 권리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강 씨가 소유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이후 요 권리들 중에서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권리 분석인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었나요? 네, 될 수 있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었고요. 압류는요, 역시 가압류, 압류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전 처분이 나오네요. 생소한 등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이론으로 분석을 할 때는요, 이 보전 처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되죠. 물론 그 위에 분명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전 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에서 없었던 권리입니다. 압류는요,
마찬가지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요. 임의라는 거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말하는 건데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있었죠? 역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압류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경매 사건에서는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5개가 있네요. 그죠? 5개가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라는 건 인수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니까요. 당연히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겠죠. 기준이 2개, 3개 되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 말소기준 권리다? 맞습니다. 가장 선순위로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하고요. 본인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이후는 다 소멸된다.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가 인수되는데 지금 이 경매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경매 사건은 낙찰받더라도 낙찰자한테 아무런 부담이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말소기준 권리 이론을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요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것은요, 어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양식이 아니고요, 법정 양식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법원의 경매계에서 요 양식을 쓰고 있어요.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해가지고요, 사건 번호가 2017 타경 몇몇몇몇 해가지고 사건 번호가 기재가 되고요. 매각 물건 번호, 이제 개별 매각 사건, 일반 매각 사건에서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작성 일자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 4월 9일 날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 일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매 신건할 때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 놓고 그걸로 낙찰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2회차 새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도 새로 작성을 합니다. 물론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2차 매각 절차, 3차 매각 절차 진행하기 7일 전에 새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따로 또 공개를 하니까요. 입찰 전에는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 번씩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및 감정평가의 계속 별지 기재와 같은 큰 의미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선순위 설정 이렇게 돼 있죠. 최선순위 설정 2013년 2월 18일 설정된 근저당권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그 등기 권리 요약된 표를 봤을 때요.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가장 선순위였죠. 그래서 그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우리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법원도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표현을 쓰지는 못하지만요. 여기다가 이 말소기준 권리를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 나와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종기라는 거는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배당요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종기 전에만 배당요구가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또 나중에 다른 내용들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한번 볼게요. 등기된, 중요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인데요. 등기된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권리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동산에는 모든 권리가 다 등기되는 건 아니죠. 등기 안 되는 권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이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등기된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낙찰 후에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되는 것을 여기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란으로 되어 있죠. 그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에는, 적어도 등기상에는 낙찰 후에 그 부담이 낙찰자한테 승계되는 것은 없다라고 법원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아까 공부한 걸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말소기준권리 이론으로 분석을 하는 거는요, 두 단계라고 그랬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 그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인수되고 어떤 것이 소멸되는지를 판단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미 말소기준권리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를 해결해 주고 있네요, 법원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그 말소기준권리로 분석했을 때의 결과를 여기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자도 많은 이론이긴 하지만요, 굳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물권명세서에서 다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로 분석을 했을 때 그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사건을 한번 봤고요. 이제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토지입니다. 답이죠. 답은 농지 중에 하나죠. 물을 가득 채워서 작물을 키우는 거, 우리가 흔히 논이라고 얘기하는 거, 답입니다. 감정가는 1억 8,991만 2천원 잡혔고요. 3분의 1 가격까지 차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등기 권리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권은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죠? 요거는 빼고요. 가처분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또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처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고요. 압류는요? 있었습니다. 또 압류 있었고요. 강제는 뭐예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이렇게 줄여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매 사건에서는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이럴 때 가장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당진군청의 압류,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요 말소기준 권리 이후는 다 소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낙찰자한테 인수됩니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죠? 물론 가처분이라는 것은 설정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로 봤을 때 집행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만, 일단 등기된 거,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거, 가처분이었죠? 이 가처분은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된다. 그래서 이 가처분의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에는 함부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위험한 경매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매각물권 명세서를 봐야겠죠? 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되는 것, 이 내용이죠. 갑구 순위 2번 최선순위 가처분 등기, 우리 좀 아까 봤던 그 가처분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써놨죠.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위험까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뭐 가처분이 인수된다라는 정도에서 끝나겠지만요. 매각물권명세서는 그 인수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요 위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1999년 4월 13일 압류 등기가 등기상의 최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등기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요, 가장 선순위는 뭐예요? 가처분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매각물권명세서는 1999년 4월 13일 날 집행된 요 압류가 등기상 최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어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당연히 최선순위는 가처분입니다. 그죠? 최선순위 등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어떤 권리가 있지만 매각 물권 명세서에는 요 압류가 최선순위 등기라고 표시해 줌으로 인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해졌죠?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우리는 찾을 필요 없고요. 그 말소 기준 권리로 분석한 결과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다 기재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권리 분석입니다.